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투영인입니다. 불과 5달 전이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5,600달러를 향해 달려가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도, 자산운용사도, 개인 투자자도 모두가 금을 사들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두 자릿수 수익률, 가격은 2배 이상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이 13년 만에 가장 나쁜 분기를 맞았습니다. 6월 한 달에만 11.2%가 빠졌습니다. 고점에서는 29%, 통상 하락장 진입선으로 보는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흐름을 꺾었는지, 그리고 바닥은 어디인지.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6월 23일에서 24일, 금값은 장중 한때 3.7%나 급락했습니다. 온스당 3,965달러 아래로 밀렸고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회원님, 4,000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심리적으로 사수해온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선이 뚫린 겁니다. 물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TD증권의 라이언 맥케이는 투자자들이 아직 4,000달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추세를 따라가는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귀금속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처참한 건 은이었습니다. 은은 1월 고점 대비 50% 넘게 폭락하며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백금도 팔라듐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귀금속 전반이 약세장에 들어선 겁니다. 분기 마감일인 6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현물금은 4,027달러 부근 분기 낙폭으로는 2013년 2분기 이후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금리입니다. ING의 분석을 빌리면 이번 하락의 핵심 동력은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전망이 급격하게 재조정된 데 있습니다. 회원님, 금의 본질을 떠올려 보십시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붙는 국채 같은 자산에 비해 금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금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그 방아쇠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에게는 악재의 연쇄였습니다. 지금은 양국이 평화 협상에 나서며 유가가 진정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협정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님,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입니다. 시장은 그가 첫 회의에서 비교적 온건한 신호를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워시는 예상을 정면으로 깼습니다.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경하게 가겠다는 매파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연준 회의가 끝난 직후 금값은 5% 넘게 추가로 밀렸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골드만은 워시 의장의 강경한 메시지가 오히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고 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금값을 끌어올린 논리 중 하나가 이른바 화폐가치 하락 베팅, 데비스먼트 트레이드였습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고 중앙은행 독립성이 흔들리면 가치가 희석되는 현금 대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도망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워시가 나는 원칙대로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신호를 주자 그 도피 수요의 명분이 약해진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가의 대형 은행들도 줄줄이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전망치를 500달러나 깎아 온스당 4,900달러로 수정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4분기 전망치를 17%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원님,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낮춘 목표가조차도 여전히 지금 가격보다 높습니다. 즉 이건 비관이라기보다는 낙관의 후퇴에 가깝습니다. 월가는 여전히 금이 오를 거라고 보지만 그 기대치를 한 단계 낮췄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냉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다만 수급 쪽은 분명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금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금 시장을 떠받치던 든든한 지원군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금 소비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는 국내 현물 가격이 뉴욕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역프리미엄, 즉 디스카운트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실수요가 시장을 받쳐주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온통 약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에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딱 하나, 확고한 버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은행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분기에도 최근 1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설문에서도 앞으로 보유를 더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옹피프 조사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은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달러 비중은 줄이고 단기적으로는 금 보유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이치뱅크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금 시장을 지탱하는 유일하고 확고한 버팀목은 중앙은행 수요이며 이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회원님,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개인과 ETF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국가 단위의 큰 손은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을 누르는 힘과 장기 하단을 받치는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고용지표 이번 주 수요일 ADP 민간 고용, 목요일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됩니다. 연준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가늠할 단기 나침반입니다. 2일 9월 FOMC 현재 시장은 9월 금리 인상 확률을 약 67%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상이 실제로 실현되는지가 분수령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협정 지속성도와 회담이 결렬된 만큼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위험이 살아있습니다. 4. 수급의 힘겨루기, ETF 유출과 중국 디스카운트라는 약세 요인이 중앙은행 매수라는 강세 요인을 이기는지 이 균형의 향방이 결국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3년 강세장의 동력을 잃고 13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지났습니다. 직접적 원인은 금리 경로의 재조정, 그리고 워시 의장의 매파 대비였습니다. 단기 흐름은 분명 무겁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라는 든든한 하단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회원님,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일수록 약세 요인과 강세 요인을 같은 무게로 저울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 끝났다는 단정도, 곧 반등한다는 기대도 모두 데이터 앞에서는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흔들림 없이 숫자로 시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